예, 어제 거시경제 분석, 그러니까 경제 분석을 해드리면서는 어느 걸 보여드렸죠? 그렇죠. 금리 부분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금리 부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장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유로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자체의 흐름, 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 인덱스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유로화 자체가 하향을 띠는 부분은 이제 금리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으로도 역시 놓고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 구간이 형성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되겠어요? 유로화 자체를, 그리고 유로 금리 자체를 인하를, 유로 금리 얼마까지 인하했어요? 어제 이것도 배우셨잖아요. 0.05%까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공격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쪽은 지금까지도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1월달 기준이 되겠죠. 1월달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나타내줘라 하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독일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유럽 쪽에서 금리 부분을 더 이상 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단행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유로화 인덱스 자체도 약세를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유로화 부분이 돈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풀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그 환율 부분을 가지고 놓고 보실 때 어디를 중점으로 놓고 보시겠어요?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방금 유로화 보여드렸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있습니다만 위안화보다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엔화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경쟁이 일본 쪽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화 부분 인덱스도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은요, 사실상 교육 내용이지 어떤 전략 부분은 아니에요. 전략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뭐 엔화 인덱스를 우리가 어떻게 자주 볼 수 있죠? HTS상에서도 인덱스 부분이 나와 있고요. 꼭 인덱스를 안 보시더라도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N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유로화처럼 이제 그 일봉 차트 놓고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을 조금 멀리 놓고 보시게 되면은 주봉이 되겠죠.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 자체의 약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용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엔화 약세 부분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엔화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 인덱스. 그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떨어뜨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달러화 인덱스를 놓고 보시면서 지금 교육 시간에 왜 자꾸 인덱스, 그러니까 뭐 유로화, 또 엔화, 달러화 이런 인덱스만 계속 놓고 보면서 뭘 설명하려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여러분들 궁금증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화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라요. 당연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유로화가 약세고, 그죠? 이쪽은 왜 약세입니까? 양적 완화를 했죠. 지금 계속 돈을 뿌려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화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죠. 경기가 살아난다. 우리는 금리 인상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역시 유로화와 마찬가지로 약세. 달러화는 강세. 금리 부분까지 인상하겠다. 그럼 더더욱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부분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종목은 벌써 나와야 됩니다. 업종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분명하게 제가 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그 다음에 미국 달러화의 강세.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 출구 전략을 단행하겠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렇다면은 달러와의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 월등히 더 급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현재 구간에서 급격히 조정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유로와 역시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엔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달러와 강세의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업종, 또 어떠한 산업, 어떠한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하면은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으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놓고 보시죠. 자, 달러와 인덱스의 주봉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 있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WTI 주봉인데요. 급락이 표출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부분도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유가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 아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가 하락하니까,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 원자재 가격이 하락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는요, 클린턴 정부 이후에 민주당 쪽, 역시 민주당 쪽에서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품 시장, 특히 원유 시장, 금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다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 거품이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온 부분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놓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가 쪽으로 넘어왔는데 다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를 뗐을 때 상품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달러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어디로 온다? 달러화 자산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하향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거시경제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동향 놓고 봤잖아요. 경기 동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율, 금리, 유가 이런 부분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 놓고 보신 거고. 거기에서 환율하고 유가를 딱 봤더니 이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였구나. 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차화정 이렇게 해서 테마군이 형성됐을 때 화학 정유업체에 빠져들었던 부분을 시각을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셔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띨 수 있는 국면에서 어떤 업종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과연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놓고 보죠. 아시아나항공의 일봉 차트입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림으로 그냥 표로 차트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부터 14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정확한 그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106% 상승. 물론 아시아나항공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유가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탄력적인 부분에 흐름이 나왔어요. 주변 요건 때문에 조금 눌려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거시경제 분석 또 산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조금만 이어져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야, 이거 다 올라간 거 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정 어떻게 되죠? 유럽 쪽에 양적 완화 부분이 3월부터 단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3월부터 단행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유럽의 유로화 인덱스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로화 자체가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풀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급격하게 엔화가 더 약세를 급격하게 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환율 부분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얘기를 할 건데 미국의 달러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클린턴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한 강세. 아베노믹스를 용인해 줄 정도의 강세.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상품 시장 자체가 하향 안정 추세예요. 물론 유가가 급락을 더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 부분은 안정 추세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던 부분이 급격히 깨져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왜? 만약에 다 반대의 급부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유로화 부분에 있어서 유로화가 양쪽 완화를 했는데 강세를 띈다. 혹은 일본 쪽에 아베노미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망가져서 엔화가 오히려 강세를 띄워버린다. 혹은 미국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달러화 인덱스가 강세를 띄는데 갑자기 꺾여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 패닉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국면이죠? 시장 앞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거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시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쪽 방향에 맞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분석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거시경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서 업종과 종목을 찾아내시면 충분하게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단기적인 접근에서 수익을 내드립니다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업종을 계속해서 놓고 보신다면 저라면은 계속해서 항공, 해운, 운수 쪽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IT 같은 경우에도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을 넓혀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거시경제 분석, 산업경제 분석, 그에 따른 종목 분석까지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 뭔 내용인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자료 다운받으십시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첨삭지도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